자, 오늘은 등비급수에 활용할 차례입니다. 무한 등비급수를 따르는 어떤 계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글을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그 결과를 구할 때 무한 등비급수 공식을 활용하는 것 뿐이지,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글만 잘 읽어내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좀 보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막 공식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우리 중학교 때 왜 순환소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1번 문제부터 보여드리면 1번에 0.51 빵빵 이렇게 찍혀있죠. 아시겠지만 빵빵 저렇게 찍혀있으면 이거는 0.51515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얘를 갖다가 더하기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0.51이니까 이거는 100분의 5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0.0051이니까 이거는 만분의, 그렇죠? 만분의 5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0.000051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반복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둘넷 다섯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을 100분의 51로 생각했을 때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100분의 1이 곱해지고 있죠? 세 번째 항 갈 때도 또 100분의 1이 곱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비할이 100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한이 다 더할 거니까요, 무한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1-100분의 1 분의 갖다 쓰시고 100분의 얼마 쓰겠다? 51 쓰겠다 쓰시면 됩니다. 분모 분자에 100 정도 곱해줄까요? 100 정도 곱해주면 분모는 99가 될 거고 분자는 51이 될 겁니다. 그래서 99분의 51, 우리 알고 있는 그 빵빵 공식이랑 똑같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하네요. 두 번째 2번 문제도 0.628에다가 빵빵 찍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0.6 더하기, 그죠? 여기 그 다음이 0.028 더하기가 될 거고, 이런 식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0.00028 더하기 이렇게 갈 겁니다. 그치? 그래서 위쪽 거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등비수열을 따르지 않지만, 0.6은 등비수열을 따르지 않지만 그 다음 수부터는 위에 것처럼 똑같이 공비하기 100분의 1인 등비수열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1-100분의 1 분의 갖다 쓰시고 초항 이게 1000분의 28이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이번에 1000 정도 곱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렇게 증명 안 하고 옆으로 한 칸 밀면서 곱해서 둘을 소거시킬 수 있게끔 배우셨을 텐데, 무한 등비급수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볼까요? 10번. 얘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무한좌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좌표가 왔다 갔다 혹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혹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런 좌표들을 모두 무한좌표라고 부르죠. 무한좌표를 푸실 때는요, 그냥 x값의 변화, y값의 변화를 각각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해서 꼭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공식이 있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길이가 1이거든요. 길이가 1인데 요 길이가 1인데 요 사이각도가 30도입니다. 그쵸? 그러면 처음 점, 요 점의 x좌표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요 점의 x좌표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P1이라고 썼을 때 P1의 x좌표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P1의 x좌표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서 쓰시면 첫 번째 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지금 요 길이가 얼마로 줄었죠? 그렇죠.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로 줄었으면 2분의 1에다가 사이각은 똑같이 30도인데 두 번째 x좌표는 지금 요 점이 이제 두 번째 x좌표가 되겠지. 요 점이라는 건 요 길이에서 2분의 루트 3에서 요만큼 뒤로 물렀다는 뜻이거든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해주시게 되면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당연히 빼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쵸?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4분의 1이 될 거고 사이각은 또 30도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4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더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니까 공비 R은 초항에서 다음항 건너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루트 3 갖다 쓰시면 이제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y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y 한번 볼까요? P1의 y좌표는 요 길이가 될 겁니다. 그죠? 이 길이가 된다는 건 당연히 얼마가 돼야지? 그렇죠. 2분의 1이 돼야죠. 근데 P2의 y좌표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에다가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4분의 1이 되겠는데 아까 x랑 차이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형태의 등비수열을 따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한 등비급수 공식 이용하시면 1-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무한좌표라고 하거든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범수 계산만 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플러스, 왼쪽 갔을 때는 마이너스, 위로 가려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y좌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렇죠. x좌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직하게 그려져 있는 대로 그대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요 사이각의 크기가 30도로 주어져 있고 이 길이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요 길이가 2다 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길이는요 P1이거든. P1이니까 결국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되죠. 사인이니까 1 쓰시면 되고 두 번째 길이는 요 길이 구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P2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 길이가 2면 뭐 당연히 알겠지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 3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사인을 곱해주면 되니까 루트 3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서 2분의 루트 3 정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수직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닮은 도형의 비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닮은 도형의 비를 따라간다는 건 일정한 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진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수에서 이수가 할 때 곱해지는 그 수가 계속 똑같이 곱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한 문제 푸실 때는 일반적으로 초항하고 다음항만 있으면 공비와 초항을 모두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죠?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으로 가자. 12번. 12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번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죠. 여기 눈에 보이는 요 삼각형이 A1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A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내접원을 그리고 요 A1에 내접원을 이렇게 그리고 내접원 안에 다시 한번 정삼각형을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삼각형을 뭐라고 부릅니까? A2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이걸 꾸준히 반복한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봐봐. 요 큰 바깥쪽에 테두리인 원 형태를 이제 도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장 안에 삼각형 모양을 탔어요. 꽝, 그죠? 근데 그 도장을 요만큼으로 줄이고 삼각형 모양을 탔어요. 꽝.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도장의 크기가 삼각형의 면적의 비와 당연히 닮음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도장의 그 한 변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면적의 닮은 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닮은 꼴 도형들은요, 길이의 b가 a 대 b일 때 면적의 b가 a제곱 대 b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하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셔도 되죠. 어차피 닮은 도형이라는 거 확실하니까. 근데 초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항을 구하신 다음에 닮은 b를 판단하셔서 뭘 이용하면 됩니까? 공비 r을 구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거기 보시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AN이거든요. 그래서 A1 한번 구해볼게요. 정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식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외우시면 되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뭐라고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다시 마지막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갖다 걷을 때 정삼각형은요, 당연히 이 안에 각이 60도니까 요각의 크기는 30도가 될 거고, 지금 반지름 r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코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3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3 루트 3이라는 초항을 구해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 구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셔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큰 원의 반지름은 1이잖아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요 길이가 될 테니 밖으로 돌았죠? 그럼 사인이 될 거니까 두 번째 항의 반지름은 당연히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원의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을 따르죠?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을 따르니까 면적의 비는 1대 4분의 1, 그렇지, 1대 4분의 1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1대 4분의 1의 면적비를 갖는다면 이 삼각형도 똑같이 그 안에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될 테니까 삼각형의 닮은 비도 그렇지 1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다? 공비 R은 얼마가 되겠구나?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수능에 항상 출제가 되는 형태는 요 형태의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닮은 도형들은 이런 형태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분의 1분의 형 4분의 3루트 3 정도 쓰신 다음에 분모 문자에 4 정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뭐 간단하게 얼마이면 알 수 있으니까 루트 3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게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의 도형에 대한 문제들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정말 실생활 활용이라고 하는 그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보세요.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는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됩니다. 그 밑에 살짝 보니까 10톤이 생산됐죠. 이 공장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에 10톤이 생산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톤이 생산됐을 거고, 생산된 게 다 밖으로 나가면 다 수거가 되는 건 아니죠. 100%는 뭐 불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가 수거가 됐다? 그렇죠. 75%니까 0.75만큼이 수거가 됐겠죠. 근데 수거가 된 게 모두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80%가 재활용이 돼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걸 계산해주면, 잠깐만요, 10 곱하기 0.75면 4분의 3이고 8은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지워지면 되니까, 그리고 10 곱하기 5분의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써놓은 이 수치가 뭐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10톤이 생산됐을 때 재활용돼서 밖으로 나가는 알루미늄의 양을 말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재활용에 대해서 나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튼 알루미늄이 마치 A1만큼 생산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10톤만큼 생산이 돼서 밖으로 쭉 나가서 다시 A1만큼이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니까 이 위에 있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겠죠? 0.75가 곱해질 거고 0.8이 곱해져서 결국 A1 곱하기 5분의 3만큼이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 이 밖으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간 양이 두 번째 알루미늄이 재생산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비하는 얼마가 되고 5분의 3이 되고 초항 A1은 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1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갖다 쓰시고 초항 얘를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두 개 지워지니까 6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10톤만큼을 생산을 하면 이거 계산하시면 15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5톤만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면 15톤만큼을 다시 한번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우리 거기 밑에 있는 58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에 달려있는 추를 A 위치에서 놓으면 처음에 30cm만큼 움직였다가 방향을 바꾸어 25cm만큼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0cm만큼 내려왔죠. 추가 이렇게 그렸을 때 처음에 이렇게 내려간 요 길이는 30cm만큼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얼마만큼 내려갑니까? 25cm만큼 다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이해 가죠, 그죠? 25cm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앞에 추의 6분의 5만큼이 계속 아시죠? 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정지하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엔 30만큼 올라갔다가 25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에 6분의 5가 곱해진 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6분의 5 곱해진 만큼 올라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움직인 거리의 합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6분의 5 쓰시고 초항 30 이렇게 올려주시면 계산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에서 문제 푸시면 180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풀어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접근하시고 아까 선생님 초반에 얘기했듯이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이라는 것은 공식이 무한 등비급수가 적용이 되는 그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글에 나오는 부분들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 연습 문제 쪽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모르는 것을 꼭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수업 빠지지 마시고 자 고생했습니다.